그분들이 고려하지 못하셨던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데 뭐냐면 깨달았을 때는 등 돌린 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리커버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비상시에 나를 도와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번에는 미국에서 오신 곽윤영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매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꼭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뭐 누구 경조사가 있다든가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단체로 들어왔어요. 어떤 단체에서 들어오셨어요? 같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대학들에서 미국에다가 경영자 과정을 신설을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수료를 한국 본교에 와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같이 41명이 같이 투어를 했죠. 오셔서 뭐 재밌는 거 하셨어요? 일단 맛있는 거 엄청 먹었고 배가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정말 다니면서 야 대한민국은 가는 데마다 관광지다 이런 탄성들을 많이 들었죠. 나무가 어쩜 그렇게 많아졌는지 진짜 그렇죠. 네. 다닐 때마다 와 진짜 좋아졌다 진짜 좋아졌다 이런 탄성들을 좀 많이 들었죠. 오셔가지고 뭐 다니신 뭐 행사 같은 거 뭐 소개 하나 해주실 만한 게 있나요? 이제 여수 갔을 때 정말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수에 갔는데 저녁에 이제 쭉 우리 같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진짜 색스폰으로 여수 밤바다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수 밤바다의 그 전경이 쫙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맛있는 장어탕, 또 게장 이런 거 먹으니까 현지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수를 한 번도 안 갔다 와봤는데 강추. 알겠습니다. 네. 꼭 다녀오겠습니다. 과거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인터뷰에 초청드린 이유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민국에서 이제 영주권 진행을 계속 멈추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막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NIW라 그래서 이제 좀 특기 같은 거죠. 특기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미국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또 NIW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투자 이민이라 그래서 EB5죠. 상당한 금액을 80만 불에서 100만 불 되는 금액을 내고 그걸 뭐 나중에 돌려받긴 합니다. 몇 년 뒤에 돌려받는데 어쨌든 그런 비용을 내고 투자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또 그런 비용까지 부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또 EB3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급여를 받으면서 영주권을 또 스폰서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내가 원하는 주로 가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EB3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는 거는 미국에서 사업을 사면 E2 비자로 그렇죠. E2 비자는 사실 이민 비자는 아니잖아요. 비이민 비자인데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신분 전환을 하면 되는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죠. 그렇죠. 그래서 비이민 비자인 E2 비자를 취득을 해서 미국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는 부동산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할 만한 사업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직접 그 레스토랑도 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사업체 거래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는지.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E2 비자 자체가 목적이 뭐냐. 단순히 E2 비자라는 것을 이렇게 징검다리 삼아서 미국으로 건너갈 목적이냐. 아니면 정말 미국에서 내가 제대로 된 달러 수입을 원하고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정말 이렇게 잘 따져봐야 돼요. 근데 어떤 케이스들은 이제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싶고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가서 관리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가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E2 비자 내서 살면서 애를 학교 보내면 바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려하지 못하셨던 거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데
뭐냐면 이투비자는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서 이만큼 이익을 남겼습니다. 세금 보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목적이 5년이었어요. 애가 이제 자녀가 학교 들어가는 게 5년 있으면 들어간다 하고 딱 간 건데 2년마다 보고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겨우 턱걸이 하듯이 그냥 패스될 정도만 줄여서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한 번 갱신하면 벌써 4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되니까 그 다음 1년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엉망이야. 그냥 점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E2 비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올 때는 엑시 플랜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제값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반대로 그러니까 수익을 적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보다 더 현저하게 그 돈을 원금을 빼지도 못하죠. 아,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만 하면은 나는 끝나고 간다. 이 들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실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이한테만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선택을 했고 아이 학교 쪽에다가 이제 집을 장만을 했는데 왕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마일 수료는 얼마 안 되는데 트래픽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 소홀한 그 매니지먼트에서 좀 소홀한 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소홀함은 처음에는 반영이 안 돼요. 매출에 그냥 비슷하게 나가지만 어느 수준이 되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를 안다고. 그러니까 꾸준히 잘해야지 이 매출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슬렁슬렁 하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떨어졌고 그 점점 떨어진 걸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손님들이 등 돌린 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리커버하기가 어렵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투비자로 만약에 가셨다 하더라도 이투비자가 수단으로 갔다. 그럴지언정 이투비자는 굉장히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자녀도 신경을 써야 돼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경험자로서 애들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해야 되는데 가게는 봐야 되고 또 가게에서 급히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는데 나는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이고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부모로서 가야 되는데 나는 이 비즈니스를 돌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가면은 반드시 이투비자 학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이웃, 비상시에 나를 도와줄 이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한국 분들이 교회를 많이 사용하세요. 교회 가면 이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 이웃 만나기도 쉽고 특히 이제 큰 교회들은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디스트릭을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들 경험자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구역 예배도 가고 이러면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필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웃에 사시는 교회 집사님이 급하면 우리 애가 왔는데 그 어떻게 됐는가 좀 봐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픽업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라든가 이럴 때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몇 분 계시면 좋아요. 만약에 불교 신자시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커뮤니티가 있겠죠. 미국에 있는 좀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위급한 시기에 도움을 또 요청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너무 많잖아요, 사업체가. 음식점, 식당도 있고, 뭐,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공항에 누가 픽업을 왔느냐에 따라서 가서 하는 일이 달라진다고. 세탁소 하는 친구가 픽업을 왔으면 그 사람 세탁소 하시게 되시고, 또 뭐 음식점 하는 친구가 와서 또는 친척이 와서 픽업을 하셨다 그러면 음식점을 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는 순전히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소개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판단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또 그런 것도 중요해요. 왠지 할 것 같아. 이런 자신감. 왠지 이거 나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는다 또는 제3국에서 받아서 들어가신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들어가서 같은 업종 비즈니스도 보시고 이제 연구 검토하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는 제가 했던 그 비즈니스는 그 지구상에 그런 메뉴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아주 너무나 생소한 비즈니스였는데 누가 그걸 소개를